자, 오늘의 주제는 남산 돈가스와 상표권입니다.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전세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연상 퀴즈에서 남산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1순위는 돈가스, 그 다음이 타워. 남산 타워. 예, 그러니까 남산 돈가스는 거의 타워 수준의 그렇죠.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남산 돈가스에서 상표권하고 원조, 네. 그리고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얽힌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 남산 돈가스 사건이죠. 네. 큰 개요. 네.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게 먼저 남산 돈가스라는 식당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1992년도부터 식당을 하고 계셨고, 그러다가 99년경 어떤 건물주로부터 우리 건물에서 장사하는 게 어때라는 제안을 받게 되고 이전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게 한 2012년경 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때 이제 상속인들인 자식들은 아버지가 뭐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여기 장사 엄청 잘 되니까 이 사람 내보내고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101 뭐 남산 돈가스 이렇게 해서 상표가 또 돼버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남산 돈가스로 장사를 하셨던 분은 상표권이 거절을 당하고 101번째 남산 돈가스는 퇴근을 시킨 다음에 네. 101번째 남산 돈가스를 상표권을 얻고 프랜차이즈까지 성공시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가 또 유튜버에서 봤습니다. 네네. 페이스님인가 하는 분의 영상에 네. 제가 봤는데 네. 근데 그걸 보다가 사람들이 이제 분노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예. 그 주황색 간판 기억나시죠? 예, 남산 예, 돈가스랑 예. 이게 폰트도 약간 예. 특이하게 이렇게 했는데 예. 거의 똑같이 해가지고 예.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since 1992라고 적어놨어요. 임차인의 업력까지도 도둑질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분이 만들었던 그 간판과 그 이미지 네. 전체적인 그 부분을 다 가져와서 프랜차이즈화를 시켰다. 네. 건물주가 저래도 돼. 뭐 이래서 약간 분노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뭐냐면 건물주가 자기 자식이 변변치 않은 경우에 뭔가 잘 되는 아이템이 들어와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카페가 되게 잘 된다. 근데 그게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다 카페에서 카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카페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자기 자식이 하게 하려고 그 사람 내보내고 거기다가 카페를 차려주는 경우 그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작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상도를 떠나서 사실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럴 거면은 전혀 다른 브랜드로 뭔가 런칭을 하던가 왜 전에 있던 사람의 그 노력과 시간들을 자기 걸로 다 치환을 해서 마치 자기가 했던 건 있냐. 사실 92년도부터 신스 92년도면은 거기에 없을 때잖아요. 사실은. 예, 그거는 좀 너무 나갔다. 많이 나갔다. 예. 여기서도 상표권이 문제가 된 게 예. 남산 돈가스는 거절을 당하고 네. 101번지 남산 돈가스는 상표권 등록이 됐어요. 네. 역시 식별력 때문에. 그렇죠. 식별력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명 플러스 음식명. 그러니까 다 보통 명사고 지명이잖아요. 네네. 왜냐면 우리가 언어라는 거는 다 공공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공공성이 있는 특정한 단어의 조합을 독점권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식별력이 있고 이 사람이 그걸 영업 표지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어떤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흔해 빠진 단어의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줘버리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산 독점권 당연히 못 주죠. 지명이니까. 네, 돈가스 당연히 못 주죠. 그냥 음식명이니까. 그래서 식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101번지 남산 돈가스 네. 상표입니다. 네. 남산 타워 그림이 저 이렇게 표시에 있고, 주황색 저렇게 로고 있고, 만든. 네. 101번지가 붙어 있고. 네. 그러니까 저 모양, 저 로고 같은 모양은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이 된 걸로 보여요. 네. 예. 저 정도는 식별력이 있겠다라고 해서 준 거니까 뭐 그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산 돈가스는 왜 안 줬나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원래는 안 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명칭 플러스 음식명 네. 그런 명칭 같은 게 네. 결합된 거는 안 준다. 네, 그거 단어만으로는 거의 안 준다고 봐야 돼요. 예. 춘천 닭갈비, 그렇죠. 춘천 닭갈비도 애매한 거죠. 부산 밀면, 네, 그런 것들도 예. 의정부 부대찌개,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안흥 찐빵. 예.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상표법에 단체 표장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특정 단체를 뜻하는 그 단체를 식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해요. 한번 볼게요. 안흥 찐빵이 그냥은 그냥 낸 분들은 거절됐고. 예. 저렇게 농업회사법인 안흥 명품 뭐 한명회사라고 한명회사. 해서 아마 저 지역 주민들이 이름이 모여갖고 만들어진 어떤 법인체일 거예요. 저거.
그렇지 않으면 저기다 이제 로고를 붙이셔야죠. 식별력있는 로고로. 네. 예. 그렇게 해서 로고를 붙이게 돼서 단어 자체에 대한 독점권은 못 갖지만 로고가 붙은 채로는 독점권을 갖는단 말이죠, 이게. 이 로고를 쓰는 한은 이 로고 옆에다가 아는 찐빵은 못 쓰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 101 남산 돈가스라고는 하는데 남산 돈가스의 상표를 이 사람이 그냥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101이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 상표법상에서 심사관이 봤을 때 식별력을 올리는 표지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에서는 남산 돈가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영리하게 머리를 잘 쓴 거죠,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입에 착착 붙는 단어인데 내가 상표권을 가져간다? 그거 엄청난 지식재산권을 정말 꽁으로 먹는 개념이거든요. 남산 돈가스 사건에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좀 생각해봐야 될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상표권 관련해서. 네. 일단 보통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이 정도 테이블에 손님들까지 치는데 대량으로 만약에 뭐 한꺼번에 100인분, 1000인분 이거 못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할 생각이 없으니 이름 특이하고 이거 뭐 조금 느낌 있고 좋은데 이거 상표 등록 안 하냐고 물어보면 아유 뭘 그런 것까지 등록을 하고 나 여기서 이 가게에서 여기서만 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표법상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을 해도 이분은 그대로 그 상표 유지하면서 상호로 장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영업을 하다가 전략이 좋은 투자자나 이런 사람 만나면 본인이 이게 음식을 만드는 그거 하나에 뭔가 자기의 소명의식이 있는 그게 아니라면 나 그냥 돈 때문에 하는 거고 돈이나 많이 벌고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 맨날 허리 아프고 힘들어. 내가 늙어도 어차피 애들이 물려받을 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은 또 다 하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은. 그렇다면 일단은 상표는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뭔가 잘 됐을 때는 후사를 도모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이래저래 남산 돈가스에 뭐가 뭐 되게 많아. 그러다 보면 누가 투자가 들어와서 뭔가 크게 해보려고 해도 이게 뭐 뭔가 경쟁이고 우리가 더 후발주자처럼 보이고 막 이래서 그 인식을 뚫기가 어려우면 큰 돈을 투자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예, 또 회사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명동 교자 뭐 이런 거 있겠죠. 예, 명동 칼국수는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명동 교자로 바꾼 이유가 다들 명동 칼국수라고 해서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상표 등록하면서 교자로 바꾸자 해서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회사의 상표가 이거야. 그래서 이 회사만 그 가치를 갖고 있어. 가치가 훨씬 높아져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음식 맛은 영업 비밀이니까 그 음식의 이름,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그 신뢰도, 예, 그게 이제 가치, 무형의 가치를 갖는 거죠. 그게 지식재산권인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상표가 등록하려면 돈 들잖아. 네. 대리사분 만나려니까 약간 또 얼마 들지. 내가 그냥 작게 여기서만 이것만 할 건데 라는 생각으로 안 했다가 네. 또 너무 잘 되면 예. 비슷하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네. 그걸 또 사업화 시켜가지고 막 투자가 막 들어와가지고 옆에서 예. 잘 되는 걸 보면은 네. 그때부터 이제 밤잠을 설치시는. 네, 맞아요. 일단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다만 요건이 더 좀 까다로워서 그걸 입증하는 것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남산 돈가스 사례처럼 상표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예, 자기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 웨이팅 있는 집이다. 그럼 일단 해놔라. 나중에 필요 없으면 그때 이거 관람료라고 해서 상표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계속. 예, 그 돈을 뭐 안 내면은 그냥 이렇게 취소되니까 예, 그때 가서 그냥 해지하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거 뭐 몇십만 원 아끼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큰 걸 잃게 된다는 거죠. 예. 변리사 비용 아끼지 마라. 네, 그러니까 변리사 비용도 요새는 잘 찾아보시면 상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요식행위에 가까워요. 틀이 다 있어서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변호사처럼 비싸진 않습니다. 네. 상표권 이야기가 참 알쏭달쏭하면서도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이 참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대패 삼겹살로 다시 돌아갔어요. 네. 저는 이게 국민적으로 통용이 되는 명칭이지 않습니까? 대패 삼겹살. 이거 네. 한 기업이 갖고 있는 게 맞냐라는 문제의식이 사실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본코리아의 대패 삼겹살 상표권에 대해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청구하면 있을까?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택도 없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않다.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하면 대패 삼겹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통 명사화된 거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전 국민들한테 어느 누구를 자꾸 대패 삼겹살이라는 단어 했는데 그게 뭐야라고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을 거고 네네. 이제 갓 태어난 애들 빼고는 상당 부분이 그리고 말려 있는 건 다 대패 삼겹살이라고 그러고 네. 빳빳하게 약간 펴져 있는 애는 냉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될 정도로 그러니까 말려 있는 삼겹살을 나오고 사람들한테 이거 뭐라고 불러? 그런데 그냥 삼겹살을 부르는 사람보다 대패 삼겹살을 부르는 사람이 더 많다면 네. 그게 이제 보통 명사가 됐다고
않는다고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 무효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대패 삼겹살은 백종원 씨가 자기가 나는 이거 사람들이 뭐라고 쓰더라도 나는 전혀 터치 안 한다고 했다. 갖다 써라. 상표권은 나한테 있지만 그게 상표 관리를 그렇게 안 하게 돼서 보통 명사화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등록 무효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죠. 끝까지 한번 가봐야 아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예. 저는 왜 그 생각을 하냐면 네. 백종원 씨가 개발한 대패 삼겹살을 자기의 선의로 네, 봐줄게. 써. 이게 내 아니라, 건데 써 이거. 써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건 그냥 보통 명사고 예. 누구나 한 대패 할래 막 이런 예, 느낌으로 쓰던 그 단어들을 백종원 씨가 먼저 등록이 됐을 뿐 네. 이건 그냥 모두의 자산으로 예, 예. 다시 이렇게 공식적으로 심판을 받고 싶은 거죠. 그거를 뭐 환원을 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뭐 무효 심판이 아니라 본인이 이건 그냥 전 국민의 대패 삼겹살, 그냥 대한민국의 하나의 음식 문화 유산의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그렇게 써라라고 하면은 주가도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누군가가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도 있죠. 그러려면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보통 명사가 됐다라는 거, 어딜 가나 대패 삼겹살이라고 이런 건 다 표시를 하고 있고, 정육점이며 어쨌든 이런 류의 고기를 파는 데는 대부분 이런 명칭으로 쓰고 있고, 그렇게 돼서 누가 보더라도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말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 방어하겠다 그러면 뭐 저기 뭐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기는 한데, 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능성 높아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돌려받고 싶고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백종원 씨는 그러겠죠. 내가 누구 불편하게 한 적 있냐? 왜 내가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또 악의적인 방송을 하느냐? 뭐 이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그 정도가 있을 수 있다. 보통 명사화된 거 아니냐라는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다. 어제나 다음 시간에서 오지게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